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 열풍 한국문화 소프트파워는 어떻게 형성됐나란 제목의 프랑스 언론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한국의 연예 산업뿐만 아니라 K-뷰티, K-웹툰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한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한류에 관한 칼럼을 올리고 있어서 정치클래스TV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전문을 1, 2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놀라야 할까요? 왜 세계의 일부는 할리우드 스타보다 서울의 스타에 열광합니까? 한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전세계적 성공에 놀란 듯 오징어 게임, 미국의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고의 시리즈란 기사를 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오스카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4개 이상 수상에 놀람이었고, 이 수상을 발표한 것과 같은 어조로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은 사업에서 우리를 죽이고 왜 무서운 한국 영화를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했나라고 말했습니다. K-팝 그룹의 국제 음악 순위 유지에 대한 동일한 찬사, 스트리밍 플랫폼에 의심될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 이 현상은 더 많은 K-팝을 필터링하며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것에 놀라야 합니까? 오늘날 한국 영화 시리즈 또는 음악의 인기에 놀라는 것은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작품의 수출 측면에서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성장도 상당합니다. 지난해에만 총액 108억 달러로 팬데믹으로 글로벌 상품 출하량이 5.4% 감소했음에도 6.3%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로 잘못 설명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열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거의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류라는 현상은 남한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산업의 해외 진흥 정책과 한류를 촉진하는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에 기발한 혼합 덕분에 형성되었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팬 문화와 관련된 스타 시스템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는 한국 아이돌들이 발리우드의 스타들만큼 열광적으로 축하받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화면 하단에 있는 한글을 읽기 위해 언어 수업을 듣거나, 이란에서는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이 청취 피크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해 그들의 가치를 홍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따라 대중문화 면에서 북미 패권의 경쟁자, 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뒤흔든 한국 아웃사이더의 시나리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계기로 되풀이되는 작은 한류 문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과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두 한국 가족의 모험에 열광했습니다. 그 중간에 전통주의와 진보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구현해야 하는 부부, 중국 사회의 중심에 닿는 주제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랑의 먹일래라 불리는 최초의 K-드라마입니다. 이는 중국 국영 CCTV에서 방송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의 스튜디오 시리즈에 더 익숙한 중국 대중은 캐릭터의 매우 자유로운 태도와 한국 일상의 현대성에 매료되는 동시에 이 외국 시리즈의 가족적 차원에 안심하고 그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K-드라마 속 유교적인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서양 프로그램보다 훨씬 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경의 트렌디한 거리에 한국 제품 매장이 들어서고, 중국 젊은이들은 H.O.T와 같은 한국 그룹의 가수처럼 머리를 염색하고, 엄마들은 과시적인 한국 배우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이탈리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겨울연가와 같은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성공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1999년 걱정스러운 중국 기자는 한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휩쓴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 이제 그 현상에 한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문화의 이러한 매력은 눈부신 만큼 이것은 완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머리에 미국 영화 주라기 공원의 수익금이라면 150만 대의 현대차 판매에 해당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위력을 보고는 우리는 또 다른 말에 베팅해야 합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는 세계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 부족한 강대국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 부분을 활용하고 제품 수출을 목표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만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위기가 기회를 낳았습니다. 우울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대중문화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마음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버리고 예술적 훈련으로 이동하여 인재풀을 창출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스타일씨앗을 발굴하고 고된 훈련의 대가로 아이돌 즉 한국 대중문화의 전문용어로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노래, 춤, 연주가 가능한 연기자들을 배출해냅니다. 한국이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에 지원되는 문화산업의 상위 5개국 중 하나를 만들기 위해 재벌이라 불리는 가족의 영향력이 있는 비즈니스 대기업들이 대규모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벌의 투자는 문화 생산, 홍보 및 보급을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 패션, 관광과 같은 다른 활동에서도 상당한 파생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바르테미로 크루몽 교수는 설명합니다. 아이리스의 연구이사인 바르테미로 크루몽은 그래서 한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래서 재벌의 투자는 문화 생산에 추가된 상업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정조치에 힘입어 이러한 투자 덕분에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크기가 5배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9,000명 이상의 한국 예술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정부에 유해하거나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된 문화인사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류가 외교적 영향력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됨에 따라 이제 한류를 버리지 못합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 시리즈 및 기타 K-팝 영상의 배포를 제한하기 시작하자 한국은 2009년에 특별부서를 설치하여 다른 시장의 타깃 관객을 연구하고 국가 브랜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르테미르 크루몽은 그들의 임무와 이 전략은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가치와 홍보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문화현상으로 인식되었던 한류가 점차 음식, 생활방식,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가치를 인식하여 더 많은 문화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문화와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처럼 한류도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문화산업은 여전히 저개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 5대 영화산업 중 하나이며 2019년 음악산업 수출액은 약 7억 5,62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국의 점령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문화 자체의 재평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류란 대중문화를 넘어 예술과 전통축제, 요리 특산품, 언어, 패션, 간단히 말해서 한국인 생활방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풍부한 유산으로 기념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유적지를 복원하고 한국 음악과 영화의 스크린 쿼터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기간 동안 한국 인구는 특히 외국 여행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 덕분에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구 중심과 불평등한 관계에 설계된 세계화의 생각에 도전을 야기시키며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미디어 환경의 동향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김윤아 교수는 그녀의 기사에서 소프트웨어 파워 2014년 아우트라텔의 잡지에 실린 문화적 민족주의, 한류 그리고 신기하게도 식민주의의 희생자로서의 과거가 인기 이유인 것 같다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정말 한류에 대해 가장 정밀하게 관찰하고 서술한 칼럼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각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프랑스 기자가 프랑스의 눈과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상충되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난번 영국에서 한류에 대한 자세한 칼럼을 낸 것과 같이 프랑스에서도 한류 또는 한국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예전에 한류가 유행하는 현상에서 영화면 영화, K-팝은 K-팝, 지역적인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한류가 유럽에 직접적으로 강타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다시 생각하면 한류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문화적 침투라고 보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는 더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니 다음 편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